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청대에 재수감되시고 이틀 만에 병을 다시 나오셨습니다. 언론 방송에서 치료가 다 됐느니 박근혜 대통령이 치료가 다 됐으니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디스크가 대단히 심한 상태고 수술하지 않은 오른팔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러한 여성 고령의 대통령을 재수감시키는 이 정권 그 비인륜적 행위가 언제까지 가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치적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악랄하게 정치 보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거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특활비 그 위에 대통령들 어떻게 했는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별의별 건으로 엮어가지고 대통령을 인신강경시키고 있는 이 정권이 과연 어떠한 정권인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하고 권력을 가질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선거 개입 공작, 여론 조작 공작, 민간인 사찰 공작, 대출 공작, 그들끼리 해먹다가 이제 다 들통나는 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경제가 이렇게 망하고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일자리 잘 만들고 있다 합니다.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실버 일자리, 그 일자리 가지고 숫자 노름하고 있는 게 이 정권이에요. 그런데도 언론 방송들 거기에 대해서 심층 분석 기사 보셨습니까? 좌파 민노총에 장악된 이 언론 방송들의 행포가 왜곡이, 그들의 잘못된 불공정한 보도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배신한,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한 세력은 권력 찬탈 세력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부역하고 거기에 굴종하고 거기에 정하지 못하는 세력 또한 그들과 같은 반열에 있는 겁니다. 침묵하면은 그것 또한 공범이에요. 나라가 다 망하고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국회가 이 악법 중에 악법, 이 권력이 소위 말하는 좌파 연정 권력이 행정뿐만이 아니라 입법권, 사법권을 다 장악하겠다는 이러한 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무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침묵하는 자들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상권 분립이 찬탈되고 좌파 독재 정권이 그들 말대로 30년 50년 가고 연방제 사회주의로 가고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에 인공기가 걸리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외교안보 특보라는 자가 미군이 철수하면은 중국 보고 해구산 제공하면 안 되냐고, 이 정신 빠져도 미쳐도 고이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를 외교안보 특보에다가 놓고 있는 문재인은 도대체 뭐하는 자예요? 나라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잘된 정권 하나도 못 봤어요.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당당하게 맞짱 떠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이 3년 가까이에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것을 똑똑하게 국민들이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어떤 결과를 주는지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국민이 아니라 개돼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돈 나눠주면 고마워하고 돈 주지 않으면은 또 돈을 요구하고, 남미와 같이 포퓰리즘 정책 빠지니까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나고 가다가 수십만 명이 죽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노름에 놀아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최강의 공산국가들과 맞닥뜨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견뎌줄 수 있는 방법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군이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대한민국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미군이 철수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해구산이 아니라 북한의 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살았는 우리 성인 국가 국민들은 정말 미래 세대들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점을 미리 알고 이 부도덕하고 무능력하고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정권이 불의의 정권이기 때문에, 거짓의 정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한 겁니다.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 아니라 총체적 좌파들의 부정부패입니다. 공작 정치예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민노총 등에 업히고 정교제 등에 업히고 통진당 RO들의 등에 업히고 1000개 가까운 좌파 종북 단체들의 등에 업히니까 자기 정치를 못하잖아요. 능력 없으면은 5천만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술수를 쓰고 방법을 가지고 공수처법 통과시켜도 대한민국 국민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나눠먹기, 밀실정치, 담합정치, 정당 거래 정치 하도 국민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기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이 침묵하면 지는 거예요. 국민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항을 하고 국민이 싸워야지 이기지. 뭐 그냥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4번째 겨울을 이렇게 맞고 있어요. 한 주도 쉬지 않고 수만 명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이, 우리가 바깥에 천막을 치고 당사 투쟁을 한 것이 벌써 211일째예요. 자유한국당 도대체 뭐 했습니까? 필리버스터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당신들 역사의 죄인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역사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똑바로 봐야 된다. 좌파 독재 정권들한테 굴종하고 비겁하게 투쟁하지 못하고 용기 없이 도망 다니면은 국회의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하고 싶고 국민들한테는 속이고 싶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9살 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32년 한 거예요. 제가 32년 동안 정치할 때
저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세요. 뭐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은 21대 국회 가면요, 보수 우파 정치인 대부분이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악랄한 좌파 정권이 여러분들 가만 놔둔다고 봅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가족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정치판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탄핵을 했던 사람들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그거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진실이나 있고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 비굴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하는 국회의원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은 탄핵 63사람 한 명도 다음 국회에 공천받아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한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많이 힘들지만은 모여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입니다. 이 불의를, 이 거짓을 반드시 이겨서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자. 이 신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이분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치하는 놈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라고요. 당당하게 당신들이 잘했으면은 폐교 집회 한번 나와보세요. 당신들이 정의롭다 하면은 나와서 나는 정의롭게 했다고 한번 얘기해보란 말이야. 유성민이도 나오고 김무성도 한번 나와보라고. 홍준표도 나와서 말로만 떠들지 잡놈같이 떠들지 말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한번 얘기해보라고.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어. 국민들이 당신을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적이라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나불나불 거린다고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이 똑바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은 함부로 그 입 놀리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겨울을 한 주도 쉬지 않고 158차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투쟁하자.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공수처법을 저지하자. 입법권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자. 무능하고 새빨갛고 능력 없는 토착발갱이 세력들을 몰아내자. 감사합니다.